여러분,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와 얽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소름 돋는 진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증오는 단순히 당신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뒤틀린 정신세계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그 집착은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로 발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파괴되기를, 이 세상에서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위험한 집착의 징후들은 너무 늦어버리기 전까지는 알아채기 힘들 만큼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죽음을 바랄 때 드러내는 6가지 비밀 신호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파멸을 원할 때 그 첫 번째 징후는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의 눈빛 뒤에서 춤추는 잔혹한 망상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코 무해한 백일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몰락을 상상하며 즐기는 어둡고 뒤틀렸으며 강박적인 상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거나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엄성이 벗겨지고 영혼이 산산조각나며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서 조용히 리허설합니다. 마치 한 편의 잔혹한 영화를 무한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영화의 희생자는 바로 당신이고 그들은 승리한 정복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세심하게 관찰한다면 이 망상의 편린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들의 입가에 번지는 잔인한 미소, 당신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느끼는 기묘한 만족감, 혹은 너무나 날카롭고 개인적이어서 오랜 시간 상처로 남는 조롱 섞인 농담 속에서 그 징후는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파괴를 상상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한 힘, 상황에 대한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힘을 말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현실 속에서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잔인함이 낳은 부산물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즐거움을 느끼며 말입니다. 마치 당신의 눈물이 자신의 지배력이 현실임을 증명하는 증거인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방식입니다. 일단 그 맛을 본 이상 당신이 지워지고 소멸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는 상상은 그들에게 중독적인 쾌감을 줍니다. 물론 그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당신에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빈정거림이나 가벼운 농담, 혹은 대화 중의 말실수로 위장하겠죠.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거나 언젠가 알 것을은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와 같은 말을 던질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사소하고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치명적일 만큼 진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망상을 엿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에서의 표현을 갈망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당신의 몰락을 상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유혹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당한 수많은 생존자들이 마치 가해자가 자신의 붕괴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침묵 속에서, 삶이 당신을 넘어뜨렸을 때 그들의 기쁨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이 실망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번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당신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망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신이 사라지는 것을 상상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이 짓는 희미한 웃음, 당신의 삶에 비극이 닥쳤을 때 그들이 느끼는 기묘한 안도감, 당신의 파멸을 섬뜩할 정도로 예견하는 듯한 태도와 같은 작고 불안한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말을 리허설하는 마음이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그 조용한 망상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육체적 파괴를 꿈꾸기 전에 그들은 훨씬 더 교활한 목표를 노립니다.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리고 계산적이며 의도적인 과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한 조각씩 벗겨내어 마침내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소멸시키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질식시키는 것. 그 시작은 미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 당신의 지성, 당신의 꿈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처음에는 비판이나 걱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의 기반 자체를 향한 무자비한 공격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아무도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 안 해. 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아. 이 말들은 독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결국 당신은 자신 본래의 모습 대신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 말살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고립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당신과 세상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친구들은 당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멀어지게 만들고 가족은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둔갑합니다. 서서히 당신은 혼자가 되고 당신의 삶에 남은 유일한 목소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는 유일한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될 때 그들의 이야기는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조금씩 당신의 개성은 용해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독립적인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창조물이자 소유물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처형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와 지지 시스템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당신의 열정을 공격합니다. 한때 당신의 눈을 빛나게 했던 취미를 조롱하고 당신이 힘들게 이룬 경력을 폄하하며 어린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꿈을 비웃습니다. 당신이 그 꿈을 간직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치하게 느끼게 만들 때까지 말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당신 정체성의 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미 없는 존재가 되면 버리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이러한 정체성 말살은 그들의 뒤틀린 이야기 속에서 죽음의 전주곡입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의 내면을 텅 비게 만들고 당신을 껍데기만 남은 존재로 만들고 나면 당신이 텅 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신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의 도약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물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울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침묵시킬 수 있는지, 당신의 불꽃을 얼마나 많이 끌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들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살해한 사람입니다. 이 과정이 더욱 끔찍한 이유는 당신이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의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살아갈 자격도 그들 외에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그들의 느리고 의도적인 작전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학대 생존자들이 탈출하기 훨씬 전부터 내면이 죽어있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나르시시스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도록 영혼을 먼저 지우는 것.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사라지기를 원할 때 그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살인은 육신이 아닌 자아에 대한 살인이라는 오싹한 경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으면 통제는 그들의 집착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영향력이나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에 가까울 정도로 깊은 욕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지켜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은 면밀히 조사되고 측정되고 판단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든 전화통화, 모든 메시지, 그들 너머의 세상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그들이 당신 주위에 구축하고 있는 제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독립적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하게 반응합니다. 통제는 처음에는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당신의 결정 위에 머무는 그림자처럼 말이죠. 그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고안된 질문을 합니다. 누구랑 있었어? 무슨 얘기했어? 어디가? 그 호기심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시입니다. 당신의 삶의 지도를 그리고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당신의 선택을 예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습관, 약점들을 마음속 장부에 기록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영역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의심, 분노, 혹은 조용한 계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집착적인 통제가 점진적으로 심화된다는 것이 바로 위험한 점입니다. 작은 제안, 사소한 지적, 당신이 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암시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곧 숨막히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의 의지에 따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마치 더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족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수능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협이 아닌 절대적인 지배를 원합니다. 이 끊임없는 통제는 파괴의 전조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아주 작은 자율성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들의 눈에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만약 당신을 자신들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는 당신의 부재뿐입니다. 그들의 통제에 대한 집착은 당신의 잠재적 소멸에 대한 집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위한 놀이터라고 믿는 한 정신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항할수록 그들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새로운 강도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신은 그들의 권위 밖에서 존재하도록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집착은 지치고 두렵고 고립감을 줍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고 현실의 의문을 품으며 독립적인 생각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때가 어떨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배에 대한 집착이 소멸에 대한 욕망으로 변할 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통제는 결코 권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 감시, 그리고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실패할 때 당신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의 도약은 이미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파괴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가장 교활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평판이라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항상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종종 속삭임, 반쪽짜리 진실, 그리고 계산된 거짓말을 통해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암살의 기술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 눈에 당신을 약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과정입니다. 이것은 외부인에게는 미묘하고 종종 보이지 않지만 희생자에게는 파괴적입니다. 당신이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은 세상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느라 바쁩니다. 흑색 선전은 그들이 선택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조금씩 왜곡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진술들입니다. 친구와 가족에게는 선별된 이야기가 전달되고 동료들에게는 조작된 버전의 사건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신뢰할 수 없거나 불안정하다는 말을 미묘하게 듣게 됩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반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고 당신 자신의 반응으로 감싸여 있으며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흔들릴 만한 순간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캠페인이 완전히 드러날 때쯤이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당신 주위의 의심과 불신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전략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냉담함, 동료들의 회의적인 태도, 가족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기쁨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의심하고 고립되고 취약하며 노출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보는 데서 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물리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세계는 모든 관계가
당신을 겨냥한 무기가 되는 전쟁터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지우고 당신의 삶을 축소시키며 당신의 궁극적인 소멸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공격 형태는 종종 노골적인 위협보다 더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 결정, 심지어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의 일부일까? 그 불확실성이 바로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 속에서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소문, 모든 교묘하게 배치된 반쪽짜리 진실은 당신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벽에 쌓이는 벽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람들로부터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주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준다는 감각으로부터도 단절시키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것을 달성했을 때 그들은 이미 궁극적인 파괴 행위를 리허설한 셈입니다. 한때 지지를 제공했던 사회적 세계는 이제 당신의 몰락에 공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이 조작한 현실 속에서 발판을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만족스럽게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상한 말, 동료들의 설명할 수 없는 냉담함,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평판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과 같은 징후들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속삭임으로 시작하여 완전한 사회적 말살로 끝나는 나르시시스트의 의도가 드리운 그림자이자 소멸의 리허설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함은 단순한 조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에서 오는 스릴을 먹고 자랍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통제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솟아나는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끈기 있는 가학적인 만족감으로 당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집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오락거리가 되고 당신의 절망은 그들의 보상이 되며 당신의 취약함은 그들의 집착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무엇을 창조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로 측정합니다. 이 스릴은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 자신감을 훼손하는 사소한 무시, 목표를 은밀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미묘한 도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최대한의 고통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스트레스의 모든 징후, 의심의 모든 순간, 두려움의 모든 흔들림을 즐깁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당신의 정서적 안녕이 오직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존재한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고통에서 얻는 즐거움은 조용하며 종종 매력, 미소 또는 거짓된 관심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도움이 되거나 배려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세심하게 구성된 연기입니다. 그 밑에는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 모든 실패, 모든 감정적 균열은 기록되고 음미되며 기억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 기대어 그것이 펼쳐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야기, 즉 당신이 작고 무력하며 자신들의 변덕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학적인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됩니다. 당신이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조종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더 능숙해집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그들의 지배력과 권력을 확인하는 게임이자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군분투가 깊어질수록 그것은 그들에게 더욱 중독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력을 존경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할 도전, 당신을 더욱 무너뜨릴 또 다른 기회로 봅니다. 당신의 고통은 더 이상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제감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틀린 사고방식 속에서 당신의 파괴는 불가피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상호작용으로 위장된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도움이 되고 세심하며 심지어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신은 지속적인 정서적 안정성의 침식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설계하여 고통이 상황 때문인지 당신 자신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의 미묘한 잔인함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혼란은 그들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불확실성은 당신을 조종하기 쉽게 만들고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고통에서 얻는 스릴은 더 어두운 무언가, 즉 당신의 완전한 소멸에 대한 욕망을 위한 리허설입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완전히 자신들에게 종속되거나 더 나아가 완전히 지워진 현실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거짓된 관심 뒤에 숨겨진 기쁨,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느끼는 조용한 만족감을 볼 때 당신은 가장 어두운 충동, 즉 당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의 전조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마지막이자 가장 오싹한 징후는 그들이 당신 없는 삶을 예행 연습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전환이지만 어떤 위협이나 잔인한 행동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사라졌을 때 자신들의 삶이 중단 없이 심지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나은 삶이 계속되도록 조각들을 배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기회로 자신들이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을 차지할 기회로 봅니다. 이 리허설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그들의 삶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채울 대체자, 협력자 또는 동맹을 식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 관계, 소유물을 기록하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으며 당신의 제거를 마치 불가피한 일인 것처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단계는 당신의 최종적인 부재를 순조롭게, 심지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 계산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감정적으로 분리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자아를 채우기 위해 당신을 도발하고 조종하고 통제해야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은 내면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도전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무관하고 당신의 목소리, 의견, 존재 자체가 아무런 결과 없이 제거될 수 있는 삶을 상상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단순히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착은 당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당신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저하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현실을 제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당신의 기여에 대한 공을 가로챕니다. 마치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삶이 이미 끝난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남긴 폐허 위에 자신의 삶을 건설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하고 지우고 당신이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지배하려는 나르시시스트적 욕망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 행동이 끔찍한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조용히 전개되는지에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단지 나르시시스트가 평범한 삶의 조정을 하는 것을 목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림자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그 징후는 명백합니다. 미묘한 비교, 조용한 폄하, 비밀스러운 동맹, 그리고 그들이 당신 없는 세상을 분노가 아닌 기대를 품고 계획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 그들의 욕망은 체계적이고 끈기 있으며 무자비합니다. 이 패턴을 인식했을 때 그것은 경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단순한 악이나 잔인함을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당신의 부재가 단지 용납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은 조작 행위, 모든 조용한 계산, 모든 감정적 분리는 그 리허설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집착은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 즉 당신이 깨끗이 사라진 세상, 그들이 도전받지 않고 반대받지 않으며 승리자로 부상하는 세상에 대한 비전으로 변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징후들 중 단 하나라도 보았다면 그것을 편집증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매력, 조작, 그리고 교묘함으로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착이 파괴의 문턱을 넘을 때 당신의 생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대신 생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